네, 정부 출범 처음으로 치러지는 국정감사, 이제 2주차에 접어듭니다. 막말 논란의 여가부 폐지, 그리고 외교 국방 이슈 등 여야가 충돌하지 않은 상임위를 꼽기 힘들 정도입니다. 여야가 민생보다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오늘 정치권 소식들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민희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글날을 맞아서 여야가 논평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기억을 해서 민생 회복에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 역시 애민정신을 강조하기는 했는데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그리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최근 국감장에서의 이 막말 논란 콕 집으면서 이런 논란들이 우리 말을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판에 좀 중점을 두는 논평 내놨습니다. 자, 한글날을 맞은 여야의 이런 다른 논평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한글날 정도에는 정쟁을 좀 멈추고 그래도 좀 이렇게 국민들이 좀 편하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논평을 내놨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도 지금 야당 쪽에서는 역시 정치 공세를 좀 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아쉽습니다. 네. 아쉬움을 내셨는데 어떻습니까? 야당은 정쟁을 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역시 여당 역시 국회라는 데가 여야로 나누어진 이유가 이게 여야가 보다 나은 대안을 위하여 대안도 제시하고 그리고 서로 비판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이게 거꾸로 저는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그냥 깔끔히 권성동 의원이 인정하면 됐을 텐데 속기록이 공개됐는데도 고민정 의원이 속기록을 공개했더라고요. 속기록에 보면 분명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막말이 속기되어 있는데도 네. 안 했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논란은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인정하면 됐을 것인데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비속어 논란은 계속 좀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해보면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는 건 이게 국회법이 금지한 타인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까지 지금 제소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깔끔하게 인정했으면 될 사안인데 이게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커지는 거라고 보십니까? 설령 인정했더라도 이 사안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윤리특위에서 논의는 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야 떠나서 국회의원들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면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과연 이번에 한 발언이 정말 문제가 안 될 줄 알고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논란이 될 것을 좀 기대하고 한 발언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도된 발언이었다라고 좀 보는데 그 배경은 뭐냐면 윤 대통령의 속내를 지금 본인이 대변해 준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악역을 맡는다라는 그런 기분으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권 교체가 됐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된 분들 중에 사실은 자진 사퇴하거나 한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네. 다 자리를 이제 지키고 있죠. 과거에는 이제 나하고 좀 다른 국정 철학을 가진 정부가 들어섰으므로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이러고 그만두신 분들도 간혹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분들도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 자리로 가고 싶어하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조금 이제 갑갑한 그런 이제 심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도 약간 그런 기류가 읽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이렇게 감사를 한다든지 과도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몰아내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본보기를 삼아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한 사람을 겨냥해서 그냥 이 모두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한 거다. 그리고 결국은 대통령의 복심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한 그런 그 상황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론하시겠습니까? 일단 그렇다면 정말 큰일이다. 정부 여당이 특정인에게 모욕 주기를 통하여 임기가 있는 정무직 공무원을 내쫓기 힘드니까 내쫓기 위한 정지 작업을 한다면 이건 정말 큰일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난 정부든 지금이든
임기가 있는 정무직 공무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문제거든요. 예. 예를 들면 그냥 내각, 임기가 없는 내각 장관들은 다 물러났어요. 그런데 임기를 보장한 건 임기를 보장한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권성동 의원의 이후 대응이 문제라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의 순방 중 욕설 논란에서도 저는 아무리 들어도 바이든이더라고요. 그냥 자막 없이 들어도 바이든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를 날리면으로 들어라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명 과정에서 계속 그 논란이 이어졌거든요. 지금도 권성동 의원이 민주당을 비난하잖아요. 오히려 선택적 환청이 끝이 없다는데 예. 그럼 속기록은 뭡니까? 속기록에 분명히 김재남 이사장을 뻐꾸기라고 하면서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다고 하고 그리고 차라리 먹 깨물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속기록에 있더라고요. 이럴 땐 그냥 본래는 그냥 그 윤석열 대통령과 당신이 뭐 살아온 과정을 보면 철학이 다르지 않냐 나가는 게 권성동 어떻겠냐. 전 원내대표가 한 얘기가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이게 나였으면 그랬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선택적 환청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맥락상. 김재남 전 의원한테 당신 뻐꾸기다 이렇게 이사장에게, 규정을 예. 하고 있고요. 예, 전 의원이었어요. 예. 정의당에. 그리고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다. 차라리 혀 깨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예. 거예요. 그러면 이 전후 사정에 나는 어떻다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그 말 자체가 막말이니 아 이거 내가 너무 과했다. 예.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그렇지만 그만두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예. 마무리하면 될 걸 이상하게 잘못을 해놓고 계속 공격을 해요. 아무리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지만 막말해놓고 그러시는 건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도한 발언이었다라고 하더라도 대응을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부인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좀 인정을 하고 갔으면 더 낫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또 비교가 되는 것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리위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이 막말 표현 네.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또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적절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논란이 될 거 예상하고 한 발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 연장선에서 보면 분명히 사과 요구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이후 대응까지도 아마 다 미리 작전을 짰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제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향하는 바는 뭐냐? 네. 결국 최근에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35%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들이 좋아할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만 우리 편으로 계속 끌고 가면 여론조사 지지율 30% 좀 넘어선 그래서 뭐 혹시 35%까지 회복하면 좋고 그 정도까지만 유지하고 가도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다행이다 이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 이 발언 나오고 나서 논란이 있는 속에서 핵심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또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 맞는 말 했네. 예, 그런 거를 노리는 겁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 하는 걸 알고 네. 예, 그렇게 지금 이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전략인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도층을 어떻게든 다시 이렇게 좀 되돌아오도록 만드는 그런 그 전략을 써야 되는데 윤 대통령도 그렇고 뭐 윤핵관 중에 윤핵관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그렇고 뭐 계속 지금 한 곳만 바라보고 그야말로 뭐 직진에 이제 과속 이런 것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총선이 많이 남아서 그래요. 총선이 네. 아마 석 달 앞에 총선이 왔다? 그럼 이제 저런 대응은 안 하겠죠. 그래서 일단 총선이 1년 훨씬 넘게 남아있다 보니 우리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기본 틀을 갖춰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앞서는 네. 건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그 권성동 의원의 해명이 맞지 않는 것이 정확한 워딩이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다. 그 얘기 있고요. 예. 그다음에 차라리 혀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지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이거거든요 워딩이.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도라도 좋아요. 그런데 잘못된 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인정하고 그리고 의도로 갈 수도 있는 거다. 예.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이 계속 대통령도 그렇고 있었던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만든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이건 속기록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고민정 의원이 공개한 속기록에 따르면 이런 대응은 네. 이도 저도 무슨 의도건 곤란합니다. 예, 빠른 해명이 필요했다라는 의견이시고 적절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어쨌든 의도된 바이기 때문에 해명 안 하는 것 역시도 짜여진 각본일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국정감사 이야기 이제 또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발언이었는데 국감 2주차에 이제 돌입하게 됐습니다. 11일에 감사원 국정감사가 아무래도 가장 뜨거운 감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번 11일에 있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중점적으로 짚어봐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가장 뜨거운 쟁점은 역시 이제 뭐 야당 쪽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 국감 프레임, 그러니까 대감 프레임, 대통령실과 지금 감사원이 힘을 합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그 야당을 몰이를 하고 있다. 이제 그 프레임을 아마 집중적으로 그날도 네.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문제가 가장 큰 뜨거운 쟁점이 될 텐데 사실은 감사원 국정감사가 올해 제대로 진행이 정상적으로 된다 그러면 무엇부터 먼저 따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이제 그 감사한 여러 가지 결과들을 놓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정이 제대로 운영됐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이제 성찰을 하고 또 따질 건 또 따지고 그런 상태에서 그럼 이제 향후에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도움이 될 만한 사안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따지고 분석해내는 이런 과정들이여야 하는데 네. 그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정쟁으로 지금 이번에도 갈 가능성이 이제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쟁의 늪에 먼저 뛰어든 건 감사원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고요. 그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 게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 발언이 사실 권도우 법사위원장도 깜짝 놀라서 귀를 의심했다고 예. 할 정도의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의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와 관련하여 예를 들면 전현희 권익위원장 물러나라고 공개적으로 국힘이 압박을 하고 안 물러나거나 임기 지키겠다, 법정신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표적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원, 특히 감사원은 사무총장과 그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간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아주 친숙한 관계임을 추정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언론의 카메라에 딱 포착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대통령실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되는데 야당이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예, 야당은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 5년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경우는 이건 기본이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각 당이 주력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각 당이 주력하는 부분이 내용이 더 충실하면, 그리고 문제가 되면, 그리고 그게 언론이 보기에 다룰 만한 의제라면,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 감사원에게 뭐 예를 들면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감사하라고 지시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것이 증명된다면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당은 집중적으로 팔라고 하겠죠. 감사원 국감 때 사실 앞으로 감사원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많이 해 나갈 텐데 여당 스스로도 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좀 보장해 주려면 이번에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걸 좀 걷어내고 가야 되는 역할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이제 문자 말씀하셨는데 상당한 오해를 충분히 유발할 만한 그런 문자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요. 물론 이제 그 정부 각 부처가 이제 대통령실하고 소통하는 건 사실이고 감사원도 어찌됐건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소통은 뭐 일정 부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특정 시기에 감사원이 집중적으로 행정부 소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독립적인 헌법적 헌법기관. 독립기관으로 돼 있죠. 예. 그런데 사실상은 그동안은 뭐 거의 행정부 소속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건 뭐 네. 문재인 정부 시절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사실은 권력 분립을 제대로 하려면 감사원을 결국은 국회로 가져와야 된다라는 얘기도 계속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 의회가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이제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감사원은
뭐 지난 정부 시절에도 사실은 그 표적 감사 이런 것에 많이 동원된 바도 있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통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만약에 특정 사안, 특히 전직 대통령 감사와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좀 상호간에 좀 집중적으로 서로 이렇게 네. 논의를 했다거나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작전을 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대통령의 어떤 입장 표명도 좀 필요할까요? 만약에 그게 이제 뭐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뭐 그 대통령실의 실무자 차원에서 이제 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좀 또 다른 또 이런 팩트들이 드러난다라고 했을 때는 뭐 대통령이 입장을 해명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일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 저희가 또 눈여겨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성가족부 폐지 이 논란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정보조직 개편안 당정이 발표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라는 것도 같이 내놨는데 정부 여당에서는 이게 오히려 성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무슨 의견이십니까?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부분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 안 한다 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성가족부라는 부처가 여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부처로서 존재해야 됐던 시대가 있었어요. 예. 절대적으로 여성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때.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면 지금 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어디서 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논란이 원래는 성평등부로 가냐 네. 아니면 양성평등부로 가냐의 논란이 될 줄 알았어요. 합리적이라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제일 먼저 양성평등부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저는 그 합리적인 대안 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 뭐 성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으니 성평등 분야, 양성평등 분야를 놓고 여야가 잘 대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사실 그 여성 가족과 해왔던 일을 쪼개서 여기저기 가져가면 예를 들면 여성 고용 문제에 대해서 네. 고용은 다 고용노동부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남녀가 고용 조건이나 직장에 들어가서 승진이나 기타 여러 가지 출산과 육아에 따른 정말 불평등이 하나도 없을 때 그래도 돼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출산과 동시에 일하던 여성들이 어떤 처지에 빠지는지 이거는 여성 아니어도 결혼한 아빠들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용부가 과연 평등하게 할 수 있느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여성이란 이름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인정하고 성평등 분야, 양성평등 분야 그대로 이제 그 부처는 유지하되 명칭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갔어야 했다. 이게 이대남 이제 다시 확보하겠다는 전략인데 사실 이대남이 요 여가부 폐지를 빨리 안 해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냐. 사실 10% 내외밖에 안 된다는 여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의 타겟은 두 개가 아닐까 싶어요. 여가부 폐지를 통한 20대 이대남의 지지율 제고, 또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을 통한 방송 장악 의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 점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목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여가부 폐지 문제는 저는 여야가 지혜롭게 지금 과연 대한민국에는 성평등부가 필요한지 양성평등부가 필요한지 예, 그것을 토론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여가부 폐지의 실익이 그렇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워낙 또 여성가족부 자체가 별로 그 큰 부처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유지해 온 데는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컸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건데 굳이 뭐 그 상징 자체를 이렇게 없앨 필요는 있을까? 지난 대선 논란될 때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사실은 지금 여당 내에서도 그런 기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성가족부 폐지를 뭐 끝까지 고집하지는 않았었던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갑자기 이번에 또 여가부 폐지를 덜렁 이렇게 들고 나온 걸로 봐서는 이거는 역시 좀 또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럼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이대남 지지율 그렇죠. 그게 연관이 있다고 가장 보시는 큰 고려 대상이었다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야 간에 합의를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협치보다는 좀 싸움을 선택한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네. 폐지 이러고 들고 나오는 바람에 이게 싸움거리가 돼버린 겁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여성가족부는 기능에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기능을 좀 손보려고 했었어요. 조직 개편도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 그 방안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명칭 변경까지 포함해서 조직을 이제 개편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의힘 여당 쪽에서 서로 그 논의를 잘하면 충분히 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대안을 만들 수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거보다는 일단은 정치적인 의도가 많이 좀 투영이 돼서 결국 폐지 이렇게 좀 들고 나온 상황이 아닌가.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될 일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또 손 놓고 볼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먼저 이렇게 나서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협치보다는 역시 그러니까 싸움으로 갈등으로 이게 좀 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도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게 성사 가능성이 오히려 더 낮아진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율 이야기 하나 좀 해볼게요. 한국갤럽이 나온 지지율인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3주 만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24%였는데 긍정평가가 29%로 소폭 상승은 했는데 여전히 30% 아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정평가는 63%. 근데 저는 재밌었던 게 긍정평가라고 말한 이유의 1위도 외교였고 부정평가라고 택한 사람들의 이유 1위도 외교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진영 논리로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35% 네. 정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이 바이든이 날리면 이다라고 해석을 내리고 양보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 보수 핵심 지지층들은 날리면으로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효과를 노린 거고 사실은. 그럼 그 영향으로 좀 반등을 했던 건가요? 그래서 좀 그 층들이 그러니까 이건 논리의 문제를 떠나서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제가 작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핵심 지지층들이 조금 뭉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에 아직 도달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여전히 핵심 지지층들 중에서도 지지를 지금 철회하고 보류하고 있는 분들이 꽤 지금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건 뒤집어서 또 얘기하면 이 프레임이 과연 향후에도 유효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별로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기 정말 아주 그 추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율이 더 급락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좀 막아내는 역할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국정 수행 지지율을 정상적으로 끌어올려서 국정 운영에 동력을 붙여나가는 그런 전략으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옹색한 전략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좀 뒷받침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인 게 정당 지지도를 봐도 여당, 야당 택한 지지율이 30% 초반이고 무당층도 30%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여당이 더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 지선 다 진 정당이 야당이 지지율이 20%를 넘기가 힘듭니다. 우리 경험상. 2008년에 보면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촛불 집회로 급전직하할 때도 한나라당 지지율이 대통합 민주신당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ARS 조사에서는 막 굉장히 큰 폭으로 민주당이 앞서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그동안에 쭉 국민의힘이 우세하다가 지지난주부터 민주당이 뭐 3, 4% 앞서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엎치락 뒤치락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당이 더 아파해야 된다 그런 지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평론가님 말씀대로 내가 지지한 대통령이 위기에 빠졌을 때 지지하고 지켜주고 싶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사실 특별히 반등의 이유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지켜주고 싶은 보수 지지층이 돌아왔다 이렇게 보고 다음 주에는
예를 들면 권성동 의원 같은 실수가 없으면 오를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사태가 정리됐기 때문에 예. 그건 뭐 이준석 대표를 대선 지선 이긴 대표를 저렇게 사퇴시키는 게 옳냐 그르냐를 떠나서 일단 사태가 진정됐잖아요. 네, 예, 그러면 좋은 조건이 되는 것인데 예. 저는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지지자들이 만약에 보수 지지자들이 안타까운 것은 그러니까 설화가 안 생기면 그런 긍정 요인들이 긍정으로 돼서 대통령 지지율이 오를 수도 있는데 설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기 관리 능력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왜 반사 효과를 못 보냐고 하는데 저는 대선 지선 다 진 정당, 연거푸 3번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이 이렇게 빨리 지지율이 오르는 건 사실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ARS에서는 큰 예. 폭으로 올랐고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막 이런 기회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으니까 민주당이 막 50% 넘고 전국을 주도하고 막 이랬으면 좋은 마음도 있을 테고 거꾸로 일부 보수 언론 쪽에서는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끌어들여서 양비론을 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은 대선 지선 지고 이렇게 당이 빠르게 회복되고 분열하지 않는 건 지금이 처음인 거죠. 그래서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에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그 요인으로 이준석 전 대표 징계 결정 그리고 법원 가처분 결정 일단락된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윤리위 결과 나오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처음으로 SNS에 입장 밝힌 게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물령망동 정중여산하라. 이준신 장군의 말을 인용을 해서 딱 간단하게 저렇게 올렸습니다. 저게 경거망동하지 말고 침착하게 태산같이 무겁게 행동해야 한다. 이 뜻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어보면 탈당하지 말고라는 건 본인 스스로도 탈당하지 않을 것임을 신당 창당 나오고 있는 건 네.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 같은데 앞으로 행보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당을 접수합시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아마 자신이 좀 있을 겁니다. 본인이 지난번에 당대표 될 때 어찌됐건 지지해줬던 세력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당대표 되고 난 이후에 또 추가 입당자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히려 더 많아요. 원래 있던 그 책임당원에 비해서. 책임당원 숫자가 거의 3배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뭐 그분들이 다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층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뭐 상당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서 입당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내부적으로 좀 잘 따져보면 그래도 내 편이 많다. 이 계산을 이미 마쳤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실제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방향으로 당내 투쟁을 굉장히 맹렬하게 전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민희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